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혹시 매일 밤 두세 번씩 잠에서 깨는 진짜 이유가 사소한 저녁 습관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레몬을 언제 어떻게 드시는지와 같은 아주 작은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방광을 자극해 어르신을 계속해서 잠에서 깨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수백만 명의 한국인에게 야간요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잠을 빼앗고 아침을 피곤하게 만들며 심지어 낙상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겪는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상 습관 속에 숨겨진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밤에 방광을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방해 없이 몇 시간이고 푹 주무실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레몬의 건강상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밤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현재 시각은 몇 시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르신께서 여기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노년층의 야간요 이해하기 많은 어르신들께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것은 노화에 피할 수 없는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분들로부터 70 넘으면 다 그래 라는 말을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 증상에는 야간요 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요는 항상 나이 들매 정상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야간요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방해하여 우리를 깊은 휴식 단계에서 억지로 끌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아침에 무기력한 불안정한 걸음걸이, 그리고 만성 피로 상태일 때 슬그머니 찾아오는 여러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미 지쳐있다는 이유로 낮잠을 중심으로 하루를 계획하거나 저녁 모임을 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야간요가 조용히 빼앗아 가는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야간요가 더 흔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감소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바소프레신이 밤 동안 신장에 소변 생성을 늦추라고 신호를 보내 방광이 아침까지 쉴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밤에 이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장은 어르신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낮 시간처럼 계속 일하게 되고 방광은 더 빨리 차게 됩니다. 동시에 방광 자체도 더 예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에 다급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저녁 식사 후 마시는 차 한 잔, 국 한 그릇, 혹은 과즙이 풍부한 과일 같은 저녁 습관의 영향까지 더해지면 방광은 어르신의 휴식을 방해할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깊은 잠이 깨지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온전히 회복할 기회를 놓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고 혈압이 오를 수 있으며 낮 동안에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밤에 특히 어둠 속에서 서둘러 화장실로 가다가 낙상할 위험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어르신의 독립성과 일상생활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잠을 설친 것은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일상이 되면 그 영향은 조용히 쌓여갑니다. 좋은 소식은 야간요가 무엇을 언제 먹고 마시는지를 조절함으로써 관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과 음료는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에 감귤류 과일 카페인, 음료 짠 간식 등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신중하게 선택된 다른 음식들은 방광을 진정시키고 더 깊은 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낮에 일찍 먹는 산도가 낮은 과일이나 가볍고 균형 잡힌 저녁 식사 같은 것들입니다. 어르신의 몸이 특정 음식과 음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함으로써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 간단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순응하는 타이밍과 양을 선택하는 것이지 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잦은 방아애로 가득한 밤과 상쾌하고 안정된 기분으로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된 채 깨어나는 밤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몬과 방광에 미치는 영양 레몬은
한국인의 주방에서 가장 흔하고 사랑받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상쾌한 음료를 위해 물에 넣기도 하고 풍미를 위해 생선 위에 즙을 짜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섞기도 합니다. 레몬의 핵심 성분은 그 특유의 상큼하고 톡 쏘는 맛을 내는 구연산이며 건강에 좋다는 명성의 상당 부분도 이 성분 덕분입니다. 구연산은 특정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소화를 도우며 면역 건강을 위한 비타민C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분들에게 이 구연산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 내벽이 더 예민해지면 산도가 높은 음식은 방광을 자극하여 소변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소변을 보고 싶다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몬을 섭취하는 시간양, 그리고 방법이 레몬의 잠재적 이점만큼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명하게 즐기면 레몬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조용히 어르신의 잠을 방해하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너무 가까운 시간에 레몬을 먹거나 레몬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것은 원치 않는 야간의 방해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레몬의 산이 방광으로 들어가면 소변의 pH를 낮추고 방광벽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방광이 잘못된 경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에게 이것은 밤 동안 두세 번 깨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에 잠이 들었다가 자정에 긴급한 요일을 느끼고 깨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요인은 방광이 가득 차서가 아니라 자극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수면 단절, 더 잦은 화장실 방문,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잠자리에 들기 3-4시간 이내에는 레몬을 포함한 고산도 음식 및 음료를 피하라고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올바른 시간과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면 레몬은 여전히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방식으로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따뜻한 물에 타 마시는 소량의 레몬은 소화를 촉진하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pH 균형을 맞추며 가벼운 한겸증 효과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염, 가벼운 부종 또는 소화불량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이 산을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오전 중반 샐러드에 레몬을 추가하거나 점심 전에 희석된 레몬 음료를 마시면 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 통곡물 또는 적은 양의 구운 닭고기와 같이 산도가 덜한 음식과 레몬을 함께 먹는 것도 산을 완충하고 방광에 대한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은퇴 교사 김영희 어르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으며 레몬수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밤에 적어도 2번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고 아침이 무겁고 몽롱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그녀는 작은 변화 하나를 주었습니다. 저녁에 마시던 레몬수를 오전 중반으로 옮기고 물에 더 희석해서 마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는 깨지 않고 6시간을 내리 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김영희 어르신은 여전히 매일 레몬수를 즐기지만 이제는 자신의 몸에 역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응하는 방식으로 마십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습관을 유지하되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의 변화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줍니다. 야간요를 피하기 위해 레몬을 먹는 올바른 방법, 어르신들께 레몬을 즐기는 방식은 편안한 밤과 반복되는 화장실 방문 사이에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시간과 양이 전부입니다. 레몬은 낮 동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몇 시간의 여유를 줍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는 하루 동안 중간 크기 레몬 반 개를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방광을 자극하지 않고 이점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레몬을 한 번에 진하게 마시는 것보다 더 적은 양으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민감한 소화기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몸이 보내는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드셔도 괜찮지만 다른 분들은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밤을 방해하는 습관을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는 균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따뜻한 레몬수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간 크기 레몬 14개에서 12개의 즙을 짜서 245ml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따뜻한 온도는 특히 아침 공복에 위해 부담을 주지 않으자며 밤새 쉬었던 소화계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께 이것은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장려하고 가벼운 복부 팽만감을 줄이며 밤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여 신장 기능에 작은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수를 일찍 마시면 몸이 잠들기 훨씬 전에 구연산을 처리할 수 있어 밤중 방광 자극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몸의 시계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늦은 밤에 부작용 없이 몸이 영양소와 수분을 가장 잘 활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오트밀 베리류 또는 스크램블, 에그와 같은 가벼운 아침 식사와 함께할 때 하루를 만족스럽고 활기차며 수분 충만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또 다른 현명한 방법은 레몬을 다른 음식과 결합하여 산도를 줄이면서도 그 이점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점심 샐러드, 특히 IP 채소 구운 닭고기 또는 퀴노아가 들어간 샐러드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풍미를 돋우고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비타민C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레몬을 꿀과 함께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날카로운 산미를 부드럽게 만들어 위와 요래 부담을 덜어줍니다. 허브차를 즐기시는 분들은 얇게 썬 레몬 한 조각을 생강, 약간과 함께 넣으면 특히 점심 식사 후에 소화에 편안함을 주고 가벼운 한겸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희석과 균형입니다. 레몬을 저산성 영양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방광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레몬 자체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점심에는 여전히 좋아하는 레몬 비네그레트를 즐기지만 저녁에는 피했더니 수면의 질에 큰 차이를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오후 5시 이후에는 레몬 섭취를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신체 기능이 느려지는 방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과 신장은 늦은 시간에 섭취하는 것에 더 민감해집니다. 레몬과 같은 산성식품은 밤에 방광에 더 오래 머물면서 자극과 잘못된 절박뇨 신호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 이전에 레몬 섭취를 중단함으로써 어르신의 몸은 잠들기 전에 그것을 처리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작은 조정만으로도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길고 평화로운 휴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레몬을 즐기는 방식은 레몬을 즐기는지 여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레몬을 강력하지만 민감한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경계를 존중한다면 건강을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이른 시간에 더 적은 양으로 그리고 더 순한 음식과 함께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상큼한 맛과 이점을 유지하면서 밤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과 양의 작은 변화가 아침에 머리가 맑고 발걸음이 안정적이며 불안한 밤에 기억 없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레몬 사용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너무 시거나 너무 차가운 레몬수를 늦은 저녁에 마시는 것입니다. 희석되지 않은 강한 레몬즙은 나이가 들면서 더 민감해진 방광에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물의 차가운 기운은 요로의 근육을 긴장시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일어나면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박뇨 신호를 보내 불필요한 야간 화장실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 시원한 레몬수의 상쾌한 맛이 소화를 돕는다고 믿으며 즐기지만 실제로는 휴식을 방해하고 불안한 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진 후 우리 몸은 산과 온도의 변화를 다르게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 중 이른 시간에 마시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희석된 음료가 어르신의 몸에 훨씬 더 좋은 이유입니다. 또 다른 조용한 원인은 레몬을차 커피 또는 다른 이뇨작용 음료와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차와 커피는 이미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도록 촉진하며 레몬을 추가하면 방광의 민감도가 증가합니다. 가벼운 카페인이 함유된 허브차조차도 이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18시에 마시는 레몬을 곁들인 녹차 한 잔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자정에 잠에서 깨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음료를 즐기신다면 아침이나 낮 시간으로 미루어 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분을 처리할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저녁 식사 때 레몬을 매우 짜거나 매운 음식과 함께 먹는 것도 흔한 문제입니다. 소금은 갈증을 유발하여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만들고 매운 음식은 일부 사람들의 방광 내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의 산도까지 더해지면 거의 야간 화장실 방문을 보장하는 조합이 됩니다. 레몬즙을 뿌린 매콤한 구운 새우와 소금 간을 한 마늘빵으로 구성된 저녁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맛있기는 하지만 종종 어르신들에게는 불안한 밤이 뒤따릅니다. 저녁 식사로는 더 순한 맛을 선택하고 레몬 기반의 양념은 점심 식사용으로 남겨두는 것이 어르신의 수면과 편안함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은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레몬은 여러 면에서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은 구연산은 위를 불편하게 하고 방광을 자극하며 시간이 지나면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과도한 산도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려 소화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레몬 알 3개에서 1~2개의 즙과 같은 적당한 양이면 단점 없이 이 점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목표는 레몬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변화하는 요구를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실수를 피함으로써 어르신들은 밤을 평화롭게 유지하면서도 레몬의 밝고 신선한 맛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양 그리고 음식 조합의 작은 조정이 어르신의 몸이 반응하는 방식에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 상쾌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야간뇨 감소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음식들, 많은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은 밤의 편안함에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나나배, 파파야와 같은 저산성 과일은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극을 유발하지 않고 꾸준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며 이 미네랄들은 방광벽을 포함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는 소변의 pH를 낮출 수 있는 산도 없이 천연 섬유질과 수분을 제공하여 좋은 오후 간식이 됩니다. 파파야는 천연 효소로 소화를 도와 방광 민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부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저녁에 먹던 오렌지를 작은 바나나로 바꾼 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깨지 않고 잤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방광에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도가 높거나 설탕이 많은 디저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맛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수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몸이 더 깊은 휴식 단계에 더 오래 머물도록 돕는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은 뇌가 진정 효과가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합 탄수화물의 공급원입니다. 아몬드는 근육 이완을 촉진하고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유제품이든 강화 식물성 우유 등 따뜻한 우유 한 잔에는 수면의 질 향상과 관련된 트립토판과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몬드 슬라이스를 얹은 오트밀을 가벼운 저녁 간식으로 먹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이 부드러운 취침 전 의식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몸이 휴식을 준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을 방지합니다. 방광, 친화적인 선택과 자연적인 수면 촉진제를 결합함으로써 야간 기상에 대한 이중 보호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저녁 시간에 무엇을 제한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 과일, 파인애플과 같은 열대 과일, 그리고 생토마토는 모두 산도가 높아 방광 내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홍차, 그리고 많은 탄산음료와 같이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는 이뇨작용을 하여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토마토 샐러드나 파인애플 디저트를 즐기는 것은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아침이 오기 전에 2~3번 화장실에 가는 이유가 됩니다. 카페인은 소량이라도 몸속에 몇 시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이른 오후까지는 섭취를 마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후 4시나 5시 이후에
이러한 산성 및 자극성 식품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수면과 다음날 에너지에 눈에 띄는 개선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식단 전체를 바라볼 때 목표는 몸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시키는 저녁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단맛을 위해 저산성 과일을 선택하고 휴식을 위해 수면을 돕는 음식을 추가하며 야간 습관에서 방광 자극제를 제거하는 것은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조리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시간과 다양성에 대한 사려 깊은 조정만 필요합니다. 그 결과는 더 평화로운 밤, 더 안정된 아침, 그리고 건강에 대한 새로운 통제감입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그 작은 통제감이 가장 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더 나은 밤을 위한 식단 외 생활 습관 야간료를 줄이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습관 중 하나는 수분 섭취 시간 조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패턴은 반대입니다. 아침에는 조금 마시고 낮 동안에는 잊어버렸다가 저녁에 만회하려고 합니다. 이는 몸이 휴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신장을 최고 속도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더 나은 접근법은 수분 섭취를 오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물을 아침 식사와 이른 오후 사이에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꾸준히 조금씩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오후 5시가 지나면 점차 줄여나가고 목이 마를 때만 소량을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이 수분을 처리하고 역과할 시간을 주어 밤 동안 방광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여성분은 마지막으로 물 한 잔을 가득 마시는 시간을 저녁 18시에서 오후 3시로 옮긴 것만으로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공유해 주셨습니다.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도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복부 압력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종 권장됩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놓으면 엉덩이와 척추가 정렬되어 하체의 긴장을 더욱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주변 근육이나 장기로부터의 지속적인 자극 없이 방광이 쉴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미 허리 불편함이나 고관절 뻣뻣함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 자세는 편안함을 개선하고 뒤척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밤 연습한 후에 새로운 자세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야간 기상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낮 동안의 가벼운 신체 활동도 또 다른 귀중한 도구입니다. 아침과 늦은 오후에 각각 15분에서 20분간 활기차게 걷는 것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다리에 과도한 체액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없으면 체액이 낮 동안 하지에 고여 있다가 누웠을 때 혈류로 돌아와 밤에 소변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종아리 햄스트링, 허리에 초점을 맞춘 가벼운 스트레칭도 혈액 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밤이 평온하도록 몸이 체액을 더 일찍 움직이도록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에 사시는 한 은퇴 교사는 하루에 2번 작은 강아지와 산책을 시작했고 한 달 만에 방해 없이 더 오래 자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환경, 특히 온도와 잠옷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상적으로는 약 18, 20피트치의 시원한 방은 몸이 밤새 안정적인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열은 땀 갈증 증가, 신장 활동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더 많은 화장실 방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옷으로는 면이나 대나무와 같은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원단을 선택하고 보온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두꺼운 옷은 피하세요. 몸을 편안하게 시원하게 유지함으로써 야간뇨의 또 다른 숨겨진 원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결합될 때 이러한 작지만 의도적인 생활 습관 변화는 더 나은 수면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화장실 방문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더 길고 깊은 휴식을 되찾을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에너지, 자신감,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레몬을 즐기는 방식을 바꾸실 때 가장 소중한 자원인 수면을 보호하면서 레몬의 모든 자연적인 이점을 유지할 기회를 만드시게 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하게 희석된 레몬수 한 잔은 소화계를 깨우고 부드럽게 신장을 지원하며 하루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IP 채소, 구운 채소 또는 통곡물과 같은 저산성 영양가 있는 음식과 레몬을 함께 먹으면 민감한 방광을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 개인적인 섭취 마감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밤에 편안히 쉬기 전에 몸이 산도와 수분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작고 사려 깊은 조정이 어르신의 낮과 밤의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는 데 있습니다. 레몬을 영원히 포기하거나 엄격하고 복잡한 계획을 따르라고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의 변화를 존중하며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레몬 섭취 시간을 이른 시간으로 옮겨보시고 따뜻한 물에 희석하거나 가벼운 점심 식사를 밝게 만드는데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적어도 1, 2주간의 공정한 시도 기간을 자신에게 주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더 오랜 시간 잠을 자고 더 많은 에너지로 아침에 일어나며 침대에서 일어날 때 발걸음이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해답은 종종 극적인 것이 아니라 작고 일관된 변화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나눈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이 레몬을 사용하는 방식이 수년간 조용히 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워하십니다. 시간 조정을 한 후 그들은 더 잘 잤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더 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 즉 자신의 편안함에 영향을 미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떤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이 팁들을 시도해 보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그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변화가 작게 느껴지더라도 댓글로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밤 동안 방해받는 횟수가 줄었나요? 아침이 더 수월해졌나요? 균형 감각이 더 안정되었나요? 아니면 기분이 더 밝아졌나요? 어르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가 더 나은 휴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으며 어르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셔서 독립과 웰빙을 소중히 여기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더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조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여기서 보신 첫 번째 영상이라 할지라도 유용하고 희망적인 무언가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어르신을 위한 저의 소망은 간단합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부터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몸의 편안함과 마음의 명료함, 그리고 스스로를 잘 돌보는 데서 오는 조용한 자신감과 함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하나씩 부드러운 선택과 함께 말입니다.